철골의 내와 피보 공법의 종류와 사용되는 재료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타설공법은 경량 콘크리트 맞는 부위가 되겠고, 뿜칠공법은 앞면 흡음판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앞면 흡음판은 멤브레인 공법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뿜칠공법의 사용 재료로는 뿜칠 앞면, 습식 뿜칠 앞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등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잡석 지정이란 무엇이냐면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 흙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모래 지정이란 지반이 단단하다고 했는데 지반이 연약하고 2m 이내에 굳은 지층이 있을 때 그 연약층을 걷어내고 모래를 넣어 물다짐하는 것 지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 자갈 지정이란 굳은 지반에 사용되는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란 잡석이나 자갈 위 기초 부분의 먹매김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6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에서 A종 블록의 압축 강도 기준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블록 압축 강도는 A, B, C종 블록이 있으며 A종은 4N/mm 제곱 이상이 되겠으며 3번 보기에 6N/mm 이상인 경우에는 B종 블록이 되겠고, 3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C종 블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모두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66번 문제입니다.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이 서로 상이할 때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설계도면을 우선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설계도면이 아니라 공사 시방서를 우선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설계도면과 내역서가 상이할 때는 설계도면을 우선, 그 다음에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전문시방서, 그 다음에 설계도면과 상세도면이 상이할 때는 상세도면을 우선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른 백호의 단위 시간당 추정 굴상량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공식을 단순하게 알고 있고 대입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작업량 Q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분모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사이클 타임 C, M이 들어가겠고, 자, 이때 소문자 Q는 버켓 용량, 그 다음에 K값은 굴삭 개수, 그 다음 곱하기 굴삭토의 용적 변화 개수, F 곱하기 그 다음에 작업 효율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면 이때 사이클 타임은 반드시 시간 단위로 대입해줘야 되겠고, 왜냐하면 시간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Q값은 뭐였다? 버켓 용량이기 때문에 0.5를 대입, 곱하기 우리가 개수는 0.7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7, 그 다음에 F값은 용적 변화 개수 1.25를 대입해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값은 작업 효율 0.9로 주어져 있죠. 0.9. 만약에 90%로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0.9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이 20초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시간 단위로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은 3600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분은 60초,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이 되기 때문에 1시간은 총 60 곱하기 60인 3600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70.9m 세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71번 문제입니다. 직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함으로 공사비는 증대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 의사소통이 원활함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된다가 아니라 연장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 3번 특수한 상황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입찰이나 계약 등 복잡한 수속이 필요하다 했는데 복잡한 수속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보기는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을 해체할 경우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 해체를 위한 검사로서는 수직 수평부재의 존치기간 준수 여부, 그 다음에 소유 강도 확보 이전에 지주의 교환 여부, 그 다음에 거푸집 해체용 압축 강도 확인 시험 실시 여부가 있겠고, 1번의 거푸집의 내공 실수는 확인해야 될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 75번 문제, 흙막이 공법 중 슬러리월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슬러리월 공법은 진동소음이 적으며
인접 건물의 경계선까지 시공이 가능하며 사수 효과가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형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소규모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넓은 공간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 77번 문제, 슬래브 및 보의 밑면, 부재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할 경우에 겉퍼짐 널의 해체가 가능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기준이 되겠고, 자, 이때 단층 구조인 경우 설계 기준 압력 압축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이 되겠고, 최소 강도가 1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것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해주면 되겠고, 추가적인 표의 내용은 교재 해설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조 보에 사용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25mm일 때 D22 철근의 간격으로 적당한 것은, 자, 이때 철근의 간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곱하기 3분의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철근의 간격은 지금 최대 치수가 25m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5mm 곱하기 3분의 4를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하게 되면 33.33mm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